대표님들 오늘 온크토크 2화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여성 의류 쇼핑몰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를 풀어주시고 계시는 메리아빈 대표님을 좀 모셨습니다. 박수! 대표님, 오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온크트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프로핸섬러 메리아빈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10년 동안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메리아빈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10년 동안 운영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 전까지 했던 거는 내려놓으시고 다시 새로 시작하신 건가요? 네. 지금 혹시 월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지금 제가 다시 시작한 게 한 5월 정도 5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가 매출이 빠르게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사실은 오픈 한 달 했으면 바로 1,000만원, 다음 달에 2,000만원, 3,000만원 가겠다 했는데 다시 시작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서야 한 1,000만원 조금 넘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자 대표님들께서 많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질문이 뭐냐면 최소 자본금, 그러니까 시작 자본금이 얼마로 시작을 했는지 많이 여쭤봐 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2만 4천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문제들 많이 겪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얼마로 쇼핑몰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7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중간에 한번 살짝 망한 거 아닌 망한 그 동업이 깨진 일이 있어가지고 원래 엄청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저는 친구 100만원, 저 100만원 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200만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벌리는 건 없고 쓰기만 해서 수중에 한 140만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친구랑 동업을 청산하면서 반반 70만원, 70만원씩 나눠가지고 제가 다시 70만원으로 제대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저도 70만원을 했을 때 가장 문제였던 게 갑자기 잘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맞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했던 대출 뭐 많이는 아니었지만은 그것도 대출도 한번 받았었고 원래 본업이 있어가지고 저는 투잡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겨냈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외출이 급상승하면서 자본금이 묶이는 그런 정체 구간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비슷해요. 저는 그런 공단에서 나오는 대출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19살? 20살이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대출이라는 건 저런 데서 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받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은행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사업자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봤는데 그것도 이제 나이도 어리고 신용등급도 막 안 좋으니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급한 대로 그거를 빌리고 그런데도 이제 부족해져가지고 온라인으로 부업을 뛰었어요. 포토샵 부업이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건 제가 늘 했던 거니까 부업을 하면서 계속 돈을 채워 넣었죠. 그러면은 저는 좀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대표님은 만원짜리 제품을 들고 왔을 때 얼마에 판매를 하시나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만원짜리 제품을 들고 오면은 최소 18,000원, 최대 22,000원 정도에 올렸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버티컬 커머스에서 가장 많이 팔렸기 때문에 배송비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18,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렸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직접 하려다가 이번에 에이블리 파트너스랑 브랜디 헬피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마진율이 고정 그냥 10%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은 광고비를 쓰고 계신가요? 지금 광고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쓴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뭐 지그재그 파트너스 그런 거는 광고비 없이도 판매가 좀 되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파트너스를 이전에도 한 3년 동안 하다가 매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광고비를 하나도 안 돌려도 판매가 거의 하루에 100개, 200개씩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비를 안 쓰고 한 4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월 매출 1,000만원 넘는 게 너무 어려워 보여가지고 10월 초부터 광고비를 쓰니까 확실히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파트너스나 아니면은 브랜디 헬피처럼 직접 택배를 내보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대표님들은 이것도 광고비를 무조건 써야 된다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표님 이게 처음에 파트너스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사입으로 옮길 수 있나요?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옮길 수가 없고 퇴전을 해야지만 사입 쇼핑몰을 또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대표님들은 무조건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 이게 나중에 변경이 안 되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뭔가 도전을 해서 내가 이 쇼핑몰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셀러스로 입점해서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저처럼 뭔가 부업이나 투잡, 막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쇼핑몰을 하고 싶다 하시면 파트너스 개념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제가 또 에이블리 여자 쇼핑몰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보니까 AI 기반 광고라서 뭐 딱히 설정할 게 없던데 혹시 대표님만의 그 에이블리 광고 노하우가 또 따로 있나요? 이건 제 유튜브에서 푼 적이 없는데 에이블리 광고는 문제가 상세 타겟 이런 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AI 기반이기 때문에 제품을 그냥 선택만 하고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블리 처음 들어갔을 때 광고를 되게 쉽게 캠페인당 막 10개를 넣어놓고 광고비를 하루에 10,000원씩 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제품당 광고비를 최대 3만 원까지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캠페인에 제품이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광고를 하루에 30만 원어치를 돌릴 생각을 하고 광고를 키셔야 돼요. 근데 초반에는 이게 광고비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해야 에이블리는 정확한 데이터가 쌓여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광고비를 막 300만 원, 500만 원 쓰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데, 일단 에이블리는 리뷰가 조금 쌓이고 클릭률이 높고 배송이 빠르다 하면은 광고를 꺼도 그 제품이 상위에 계속 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광고를 아예 안 해도 팔리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제품 광고를 더 안 하고요. 다른 효자 아이템을 찾으려고 다른 제품에다가 조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극악무도한 광고 전쟁,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광고랑 마케팅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요즘 좀 트렌디하고 재미를 좀 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하나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이거 아무래도 모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영상이죠. 숏폼, 릴스, 틱톡까지. 그건 돈이 안 들잖아요. 그쵸. 저는 늘 제 수강생들이나 제 구독자들한테 선택권을 줘요. 한 달에 광고비 500만 원씩 쓸 거냐, 아니면 일주일에 영상 3개씩 찍어서 공짜로 올릴 거냐, 선택지를 주면 당연히 후자겠죠. 콘텐츠를 계속 생성을 해내면 단골이 많이 생겨요. 아무래도 친밀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콘텐츠를 안 한다? 저는 이거는 지금 쇼핑몰 하시는 분들 정말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영상 콘텐츠 해야 되는 건 다 알거든요, 사실. 이거 영상 콘텐츠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건 아는데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좀 추천하시는 반응 좋았던 소재 같은 게 있으실까요?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심지어 정리까지 해놓은 게 있는데, 일단 어쩌고 저쩌고 코디 몇 개 모음집, 예를 들어서 겨울 실내 데이트 코디 뭐 몇 개, 3개 모음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특정 장소에 방문하는 형식으로다가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어그로성 컨텐츠가 가장 좋은데, 이제 옹크님이랑 저랑 혹시 인스타를 팔로우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뭐 몇 살에 얼마 달성한 이야기 이런 거는 저희가 하는 어그로성 컨텐츠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건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면은 고객님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애인이 싫어하는 코디 2개 모음집 해가지고 겁나 예쁘게 입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좋아할 것처럼. 근데 제목은 애인이 싫어하는 코디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댓글에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뒤에 있는 영상은 계속 잘생이 되기 때문에 그 조회수가 늘어나서 도달이 계속 늘어나. 그렇게 이제 릴스가 몇 개를 터트리면은 앞으로 올리는 모든 릴스들이 조회수가 거의 1만 밑으로 떨어지는 게 없을 거예요. 이 정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와, 오늘 토크쇼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많은 꿀팁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 파트에서 좀 제가 궁금한 게, 마케팅적인 거를 하기 전에 제품을 소싱을 해와야 이제 그런 콘텐츠도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소싱하는 것 정보들을 데이터를 보시나요? 아니면 대표님만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저는 이전에 클로즈미 할 때는 데이터를 전혀 보지 않았어요. 눈을 좀 의지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와, 사람들이 저런 걸 입는다고 하면서 동대문에서 소싱을 해왔는데, 지금은 너무 무난한 걸 팔다 보니까 데이터에 좀 의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여러분들이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보시겠지만, 저는 그냥 플랫폼의 베스트 순위권을 봅니다. 잘 팔리는 분들과 비슷하게 사진을 찍거나 컬러를 좀 비슷한 거를 소싱하거나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대표님, 그러고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제 의류 쇼핑몰은 촬영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러면 촬영을 그렇죠. 하실 때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장비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피팅 사진 찍을 땐 장비를 안 쓰고 제품 거 찍을 때에 좀 많이 몰두하는 편이긴 했어요. 저희는 피팅 사진은 핸드폰으로 찍고 제품 컷은 카메라로 찍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피팅 컷은 좀 고객님들 다가가기 쉽게 그냥 몸매가 예뻐 보이거나 컬러만 똑바로 나오면 된다 해가지고 거울샷이나 아니면 삼각대 이용해서 모델한테 알아서 찍어와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디테일 컷 찍을 때는 저희는 우산 조명을 무조건 써요. 대표님께서 첫 직원은 매출 얼마대 채용을 하셨어요? 저희 월 3천 찍으면 딱 채용하겠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웃긴 게 이제 3천을 찍으면 한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제가 3천을 찍고 3명을 채용을 한 거예요. 3천에 한 명이 가장 적당하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럼 3명을 뽑았는데 어떤 분 3명을 뽑았나요? 택배 하시는 분 한 분, 그리고 CS 한 분, 웹D 한 명. 여러분들도 직원 뽑으실 때 대표자가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나중에 뽑으시고, 레버리지로 이거는 이 사람한테 아예 맡겨버리는 게 낫겠다 싶은 직원을 뽑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10년 차에 이제 와서 해봅니다. 와, 재밌다. 그러면은 그때 대표님 뭐 하셨어요? 저 그때 웃긴 게 직원 다 이렇게
이렇게 뽑아놓고 네. 저도 문의받고 가서 택배 싸고 저도 포토샵 보고 그랬어요. 놀러 다니신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제가 마지막엔 다 할 건데 나는 90%만 해서 주면 된다 이런 마인드가 생긴대요. 그래서 웹디 같은 경우에도 뭐 100% 다 해가지고 이제 업로드까지 하는 게 웹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받아서 제가 수정을 한 번 더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품이 2배로 들죠? 이렇게 돼버려요. 혹시 대표님 직원 뽑을 때 꿀팁 같은 것도 있나요? 저는 직원을 사실은 제일 가까운 데서 뽑았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을 뽑는다기보다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이런 분들을 데려와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은 마땅히 없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지. 이게 진짜 큰 몫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면접을 3시에 보기로 했는데 30분 전에 도착하는 사람, 15분 전에 도착하는 사람, 정시에 도착하는 사람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직원들도 다 합쳐서 생각해보니까 웬만해서는 제일 일찍 도착하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을 저는 좀 드리자면은 직원 뽑는다고 공고를 딱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알바몬이면은 알바몬으로 이력서만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화 오고 문자까지 해가지고 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 잘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것도 한몫해요. 자, 대표님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질문은 다 끝났고 대표님의 앞으로의 좀 목표가 궁금합니다. 2023년 지금 한 2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저는 일단 올해 딱 정해놓은 목표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셀럽창업 클럽이라는 플랫폼을 제가 혼자서 강의를 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올해 내년 해가지고 정말 딱 봤을 때 진짜 요즘 흔하게 나오는 교육 플랫폼들이랑 비스무리해 보일 정도로 퀄리티가 좋게끔 만드는 게 일단 올해 가장 큰 목표고요. 약간 좀 큰 그림을 나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패션 컨텐츠로 많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해서 나중에 매각까지 아주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웅크토크 2화 게스트로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연락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